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 제가 오늘까지 되게 바빴어요. 오늘까지 되게 바빴다가 어디 좀 갔다가 이제 와서 오늘 영상 하나 올립니다. 제가 잠깐 서울을 비운 사이에 이제 뭐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올랐고, 요즘 와서 이제 생각하는 파이코인, 그 다음에 요즘 와서 이제 다시 생각해보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중에 이 두 가지 화폐는, 아직 파이코인은 뭐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고, 지금도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의심하고 일부는 안절부절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10년 만에 한 2,500만 명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알게 됐던 이제 역사를 가졌고, 파이코인은 아직 물밑에서 굉장히 작업을 오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인공지능 시대의 르네상스를 제가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을 꼽았냐면요. 오대산에 이제 제일 높은 데가 향로봉이죠. 그 향로봉에서 그 밑에 사자암으로 내려오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약수물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그게 닫혀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만 해도 물도 떠먹고 했는데. 그리고 일반인들은 못 내려오는 산길이지만 이제 거기 스님들이 다니는 산길이 있는데, 그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용안수입니다. 용안수, 용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 용의 눈은 예전에는 떠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덮어둔 것 같고, 반대편에도 있어요. 반대편에도 있는데 그 용안수의 다른 이름이 정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거기를 열심히 다닐 때, 제발 정말 이제 뭐 주식 공부, 세상 공부, 돈 공부하면서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거기 있는 물로 이렇게 눈을 씻으면 눈이 맑아진다 그래가지고, 참 그 추운 겨울에도 눈에다 갖다 비벼대고 그랬죠.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건지, 사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돈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장, 그때는 이제 주식 시장만 봤죠.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런 걸 몰랐죠. 이제 뭐 그러고서도 한 20년 모르다가 이제 요즘 와서 실론 정도 뜬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파이코인을 바라보면, 정말 비트코인은 이 현대 금융 문명 시대의 르네상스다. 사실 르네상스라고 그러면은, 르네상스는 우리가 인간 존중의 시대라고 배웠지만, 인간 존중의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진실 존중의 시대죠. 소수들이 독점하고 있는, 소수들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진실을 다른 사람도 진실이라고 믿어라 이렇게 힘으로 누를 때, 교황청 같은 데서 누를 때 모든 인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실 존중의 시대가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현대 문명이 확 꽃을 피게 된 거죠. 그러던 차에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비트코인도 그런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비트코인이야말로 이런 돈이나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돈이나 비즈니스가 몇몇 권력 이반자나 기존 돈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돈과 비즈니스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나 위안화, 유로, 파운드, 엔 이런 것으로 있었던 각국의 금융시장을 세계 인구가 동등한 조건 아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씨앗을 던진 게 르네상스다운 그런 진실 존중의 그런 화두를 던져놓은 게 사토시 나카모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넓은 사람한테 퍼지지 못했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이라는 뭐 허수아비와 진짜 사람과의 차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채굴하는 그런 또 패러다임을 만드는 파이 네트워크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젊었을 때 뭐 그 대학 시험 본다고 그냥 뭐 외우다시피 알고 있었던 거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다 보면 참 새로운 진실이 보이는 거죠. 오늘 뭐 지금 이거 할 때 뭐 비트코인이 한 8,900만 원, 9천만 원, 뭐 1억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은 뭐 상장된 것도 아니고 IOU지만 1000분의 1로 있다가 지금은 2000분의 1로 벌어져서 그래도 뭐 48,000원대에 이렇게 또 와 있네요.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거지만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때는 물론 한쪽은 진검승부고 한쪽은 목검승부지만 2000분의 1로 파이코인도 이렇게 이제 기대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을 비교하는 자체가 이게 팥봉이죠. 팥봉. 파이코인에 아주 뽕 맞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거를 그렇게 숫자는 물질 위주로만 보시지 마시고 앵글을 바꿔서 한번 현대사회의 현대사회의 어떤 문명이라는 앵글로 보게 되면 파이코인은 비트코인만큼이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가 이제 한번 보면요. 제가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뭐 르네상스라고 그러면은 뭐 문예부흥 뭐 막 이런 뭐 미술, 예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운 건 그거지만, 정말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운명의 주인을 부르짖은 것이, 처음에 나온 것이 금융 쪽에서, 돈 쪽에서 부르짖은 것이 비트코인이잖아요. 아니 왜 니네들이 매기는 크레딧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트러스트로 할래 그러면서, 사실은 인간 존중의 사상과 진실 존중의 사상이 그 비트코인에 묻어나온 거죠. 그거를 이제 확산을 시킨 게 파이코인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에 대한 게 그냥 문예부흥 이런 게 아니라 진실 존중 같은 데서 이제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인간 평등의 사상이 나온 것이 이제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이제 좀 밝게 맑은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주식 공부를 하고 코인 공부를 하고 이제 돈 공부가 사실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코인을 공부를 하건 뭐 주식을 공부하건 돈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정말 눈 밝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냐? 그러면 뭐냐면 항상 열린 마음과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 된다, 뭐 열린 마음과 예리한 자각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열린 마음이요? 마음은 어떻게 여는 건데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데 어떻게 여는 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나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물어본다고요. 예리한 자각이요? 자각은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예리한 자각이 되는 거죠? 자각은 좀 알겠는데 둔한 자각과 예리한 자각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예리한 자각과 열린 마음이라는 말은 나와 있는데, 이 예리한 자각과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실제 자기 인생, 자기 돈, 자기 경제, 자기 문제에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만 좀 띨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진실을 보려면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보는 앵글을 좀 바꿔야 되는데, 르네상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꿔보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보통 르네상스 그러면 참 우리 너무나 많이, 그냥 단테의 신곡은 다 알잖아요. 지옥 얘기래.
근데 이것도 요즘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갖고 제가 유튜브에 이제 단테의 신곡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영어로 이게 Dante's Divine Comedy더라고요. 코미디. 무슨 소리냐면 하느님이 뭐 할 일이 없어 갖고 너 잘못했지? 너 지옥 가.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내는 게 하느님의 그 성스러운 코미디다. 그러니까 스스로 네가 네 잘못을 알게 하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윤회 사상과 똑같은 게 단테의 신곡이더라고요. 이런 거 잘 모르고 지옥이 어딨어?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옥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디바인 코미디는 하느님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너를 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알기 위해서 지옥도 간다라는 거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춘다라는 거죠. 그 제목만 봐도 디바인 코미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불균형이 균형으로 되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신들이 배려하는 우리 삶의 해피엔딩이더라고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게. 근데 이것도 하도 막 면제부도 팔아먹고 아무튼 교황청에서 참 별의별 그런 인간의 영혼을 갖고 장난치는 짓을 많이 하니까 진실을 까발린 르네상스의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현대 정신 문명의 시작으로 단테의 신곡을 보더라고요. 이런 앵글,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몇몇 금융기관이 크레딧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다 좀 알자. 근데 그 대신 우리끼리 트러스트로 할래라고 단테의 신곡과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연결이 되잖아요. 르네상스잖아요. 그것을 더 외연 확장시킨 게 파이코인이잖아요. 핸드폰이라는 거. 수학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근데 핸드폰으로 24시간마다 눌러주기만 하면 돼. 이게 진실 존중으로 가고 인간 존중으로 가는 거죠. 정말 단테의 신곡 저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르네상스 얘기하면 대부분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없애고 지동설을 만들었대. 그래갖고 로마 교황청에서 벌 받아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로마 교황청에 찍혔냐면 진실을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대화더구만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지구가 움직이는 건지 하늘이 움직이는지 네가 봐. 그래갖고 망원경 제작법을 세상에 공개한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는 우리도 예전부터 하늘을 보는 거는 왕들만 보는 건데 이게 로마 교황만 봐야 되는데 이 양반이 망원경 제작법을 알려갖고 너네들도 봐. 라고 세상에 진실을 알렸어요.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된다. 비트코인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금융의 르네상스더라고요. 그거를 외연 확장시킨 게 바이코인이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 넘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옛날에 갈릴레오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갈릴레오가 지동설이 대화라는 책을 써서 다이얼로그인데 갈릴레오의 다이얼로그죠. 근데 무슨 다이얼로그? 천동설과 지정설의 다이얼로그. 근데 네가 확인해 이러면서 망원경 공경한 거. 그리고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저도 옛날에 이거 읽었었어요. 이 양반도 야 이게 이제 뭐냐면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이제 대표적인 르네상스 작품인데요. 야 있는 놈들은 이렇게 게임해.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사기, 협작, 로비, 뒤통수, 섭외, 그러니까 이런 이 아랫 사람들은 전부 양심이 있지, 착하게 살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막 이러는데 실제로 있는 놈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거래를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상대를 제압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주식을 올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 작전을 해갖고 자기 주식이나 코인을 팔고 나오는 있는 놈들의 게임의 법칙을 폭로한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죠. 그런데 이 양반도 이거를
이 사람, 이 갈릴레오도 그렇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그렇고, 이 갈릴레오가 이거를 라틴어로 대화라는 걸 썼으면 이게 교황청에 안 잡혀가죠.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말로 일반인들도 알게 써버렸죠. 플로렌스 말로 그냥 써버린 거고. 일반인들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진실을 일반인들에게 다 알려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파이코인처럼. 군주론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 플로렌스 말로 그냥 써가지고 이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있는 놈들의 게임의 법칙, 가진 놈들의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이게 아랫사람들은 모르는 라틴어나 히라보로 썼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다 까발린 거라는 거죠. 이게 르네상스죠. 굉장히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한국 같으면 세종대왕이죠. 요즘 이제 이 한글의 힘 때문에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세종학당이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물론 이제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 저기 한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한글 학자들이 거짓 뭐 탄압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세종대왕 이후 몇백 년 동안 탄압을 받았잖아요. 왜? 가진 자들과 있는 자들이 아는 한문 그들만 알아야 되는 거를 아래 것들도 알아버리니까 이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르네상스의 깃발을 딱 들은 거죠. 그러나 그 르네상스는 나중에 정조 때 좀 생겨다가 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르네상스는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 갖고 쫙 퍼지게 됐지만 르네상스의 깃발을 들은 거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인간 존중, 진실 존중을 한 거죠. 르네상스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과 너무 비슷하죠. 그거를 외연 확장시킨 게 다른 코인 아무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에다가 파이코인이 한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현대 정신 문명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이죠. 뭐 존 위클리프 영국 사람이죠. 이분 뭐 루터, 켈빈 이렇게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왜 니네 몇몇만 막 저기 그거 그 성서 막 번역해서 뭐야 그 뭐 티켓 팔고 말이지. 그래서 도대체 하느님이 뭐라 그랬는지 일반인들한테 다 진실을 까발린 거죠.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은 저기 그 뭐야 영국 그 교황청에서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이 사람 묘를 파헤쳐 가지고 저기 우리 한 명의 부관 참시시켜 버리잖아요. 뼈를 다 그냥 진실을 까불렸다고 아랫것들한테.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존 위클리프, 루터, 켈빈, 스위스의 켈빈, 독일의 루터,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전부 이런 정신문명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한 사람들. 단테의 신곡도 일반인들한테 야 그거 면죄부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성스러운 코미디야. 지옥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삶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거야. 모든 것은 운명은 너희한테 달려있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르네상스고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고 비트코인보다 더 원대한 꿈을 꾸면서 핸드폰으로 지금 세상에다가 쫙 알리겠다라고 하는 파이코인. 뭐 세상을 돈으로만 보고 세상을 숫자로만 보는 사람들은 감히 파이코인을 어떻게 비트코인과 비교하겠느냐. 예, 앵글이 그런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그렇게 된 사람은 그 말이 맞죠. 그러나 형태 넘어 내용을 보게 되고 조금 더 앞을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 못지않은 정말 이런 화폐금융의 르네상스에 파이코인도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